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그러니까 SDV 때문인데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래를 향한 레이스에 뛰어든 국내 선수들 5곳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오늘 이 5기업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나라면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선수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의 심장,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진주, 모트렉스, 또 엄청난 수주 실적과 높은 재무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도전자죠. DH오토웨어. 아이나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팅크웨어. 마지막으로 V2X 통신 기술로 미래 도시를 그리고 있는 라닉스까지 정말 각영각색의 개성을 가진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1라운드를 시작해볼까요? 모든 레이스의 기본은 체력이죠. 출발선에서 각 선수의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다시 말해 재무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예상 재무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와, 이거 보자마자 규모랑 수익성에서 차이가 확 나네요. 현대오토에버는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매출 4조 원 넘고 영업이익이 2,550억 원. 혼자 저만치 달려가고 있죠. 근데 반면에 DH오토웨어랑 라닉스는 아직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채 비율,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완전히 갈립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빚이 많다는 거니까 당연히 재무적으로 압박이 클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 조금만 흔들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현대오토에버를 보세요. 무려 8천억 원. 이게 다 빚 빼고 남은 순수 현금 자산입니다. 이건 뭐랄까, 거의 현금으로 만든 요새나 다름없죠.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이든 투자든 성장을 위한 행보를 절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에 DH오토웨어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부채 비율이 561.89%,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보고 멕시코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숫자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리스크인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각 기업을 달리게 하는 심장, 바로 핵심 기술을 들여다볼 거고요. 또 미래 실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수주 경쟁력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강력한 엔진과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표가 각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그룹 차원의 SDV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서서 모빌진을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DH오토웨어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CCU, 즉 통신통합 제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차량의 온갖 통신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핵심 눈에거든요. 바로 이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부터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수주를 따낸 겁니다. 모트렉스는 스텔란티스, 팅크웨어는 BMW랑 계약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고요. 라닉스는 V2X 통신,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변의 다른 차나 신호등 같은 인프라와 직접 소통하는 기술에 집중하면서 진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H오토웨어의 고객사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현대 기아차 비중이 44%로 가장 크긴 한데 정말 놀라운 건 북미 OEM 비중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DH오토웨어가 단순히 그룹사 물량에 기댄 회사가 아니라 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실력으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들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현재 주가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프리미엄 주식으로 불리죠.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모트렉스랑 팅크웨어는 좀 달라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도 안 되는 0.4배, 0.5배 수준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시장이 SDB라는 거대한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두 회사의 탄탄한 실적과 브랜드 가치를 잠시 잊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DHO 오토웨어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재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기반 분석에서는 앞으로 3년 안에 135%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 매수 구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엄청난 잠재력의 근거는 뭘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 라운드.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궁금한 선수인 이 DH 오토웨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적자를 딛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수주를 조 단위로 따냈는데 왜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내고 있는 거야? 하고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적자의 원인이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북미 시장을 잡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데 당연히 초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산 손상 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된 영향도 큽니다.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가치가 줄었다고 평가하는 거라서 이 점을 꼭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전의 드라마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시장에서는 2026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멕시코 공장에서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자율주행 부품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글로벌 고객사로 쭉쭉 나가기 시작하는 해거든요. 바로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는 게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진짜 턴어라운드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3가지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첫째, 멕시코 공장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동률을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초기 비용이 이제 슬슬 빠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꽝 하고 증명할 만한 그런 대규모 추가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지,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꾸준히 추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승선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기업들은 정말 뚜렷한 투자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성장을 최고로 친다면 단연 프리미엄 리더 현대오토에 보겠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 턴어라운드에 베팅하는 DH 오토웨어가 있고요. 남들이 아직 발견 못한 가치를 찾고 싶다면 숨겨진 보석 모트렉스를,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게 좋다면 브랜드 파워의 팅크웨어를,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더 큰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래 잠재력을 가진 라닉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경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기업 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미래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까?